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최근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코로나 발표뿐 아니라 갑질 논란, 황하나 마약 사건 등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던 회사죠.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남양유업의 매력적인 제품들, 특히 실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제품들과 안정적인 재무 상태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회사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양유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봤으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유업은 이름 그대로 우유, 분유 등의 유제품을 메인으로 생산 판매합니다. 유제품 외에 치즈, 커피, 두유, 차 등도 판매합니다. 남양유업의 브랜드를 보면요,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렌치 카페라든지 루카스나인이라든지 아인슈타인 우유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치즈 종류 등 정말 다양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시고 먹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우유류가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분유류가 20%, 그리고 기타 제품들이 30%를 차지합니다. 내수 비중이 거의 95% 정도로 내수 중심의 회사입니다. 즉, 내수를 기반으로 한 우유 중심의 유제품 플러스 음료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은 무역상을 하던 고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에 설립하여 분유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남양유업의 가계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남양분유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이 1971년에 우량아 선발대회를 주최하면서 남양분유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덕분에 분유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남양유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1977년에는 남양 요구르트를 출시하면서 유산균 발효 사업도 시작하고요, 이후 우유 사업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1994년에 출시된 아인슈타인 우유, DHA가 함유되어 있어서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 우유가 맞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우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번 남양유업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남양유업은 1978년 6월 유제품 업계 최초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 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액면가가 500원이었습니다. 남양유업 주가는 상장 이후 기업의 실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3년 초에는 최고점인 117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013년 최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 다양한 악재들이 터지면서 기업의 실적도 악화되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30만 원 초반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남양유업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강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특히 남양유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며 강매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검찰 수사 및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양유업은 대리점 강매의 갑질 사건 이외에도 회사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무위키에서 남양유업 논란을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은 이번 달 13일에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불가리스가 독감 바이러스에는 99.99% 저감 효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77.78%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3일 이 발표 이후에 남양유업 주가는 28% 이상 급등을 했다가 8.5%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발표는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었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남양유업이 개최한 심포지엄은 여러 정황상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14일부터 3일 연속으로 남양유업 주가는 매일 5% 가까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고, 남양유업 주가 급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4월 13일 이 발표 이전에 하루 거래량이 1,000주대에 불과했던 남양유업 주식이 4월 9일에 그리고 4월 9일과 4월 12일에는 발표 하루 이틀 전이죠. 1만 주로 늘어나면서 각각 7% 가까이 상승한 점은 매우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남양유업 홍두영 창업주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중 막내딸인 홍영애 씨의 첫째 딸이 바로 황하나 씨입니다. 언론에 이 황하나 씨가 계속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이 홍원식 씨는 황하나의 외삼촌이 되는 셈입니다. 홍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남양유업의 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황하나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것, 그리고 남양유업 최대 주주의 외조카라는 것 이외에는 남양유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투자 대상으로 남양유업을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도 이 안정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최근에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 총계 9,983억, 부채 총계 1,376억으로 부채 비율이 16%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2,390억 원인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 자본 총계가 8,607억이죠. PBR 0.28 수준입니다. 즉 2,400만 원 내고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 안에 각종 8,600만 원어치의 재산이 들어있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이 유동 비율은 500%가 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수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분유의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은 사업 모델이 가진 단점입니다. 즉, 이 남양유업의 사업 모델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이죠. 게다가 이 주주환원 정책도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에야 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이 EPS 주당 순이익이 4만원, 3만원 이렇게 찍히던 해에도 배당은 겨우 1,000원을 했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 3%도 안 되는 셈이었죠. 재무 상태가 이렇게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민연금도 그렇게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최대 주주는 일관성 있게 거부를 해왔습니다. 즉 최대 주주인 이 홍원식은 남양유업을 자기 개인 회사로 여기면서 이 기타 주주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 모델의 역성장 가능성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최대 주주의 경영과 인성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판단을 해서 남양유업 투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양유업 같은 기업, 정확히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 같은 인물들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맘 같겠습니까?
그냥 그런 회사나 사람에는 뭐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그냥 엮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엮이면 개고생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